페이지 144페이지고요. 자, 비열에 의한 현상 요거 하면서 뒤에 열팽지까지 오늘 열 파트는 다 끝내놓을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비열의 현상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 물입니다. 왜 물이 제일 많이 나올까? 물이 다른 녀석보다 일반적으로 비열이, 즉 다른 말로 온도 유지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 그렇다면 물의 비열은 얼마야? 1이죠. 이건 외우라겠지. 그죠? 물의 비열은 1. 물의 비율 또 얼마? 1. 물의 끓는 점 얼마? 1 하시면 안 돼. 대기야. 물의 어는 점 얼마? 0도씨. 그치? 물 시리즈는 꼭 알아두자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성분 중에 우리 몸속에 있는 제일 많은 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물단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물이 제일 많은 성분을 구성하는 게 혈액 속에 있는 혈장 성분. 그럼 왜 물을 하고 많은 녀석 중에 물로 구성되어 있느냐? 물이 온도 유지 능력, 즉 비열이 뛰어나다고 했어. 형편없다고 했어. 뛰어나. 그러면 외부 온도가 마구마구 바뀌더라도 내 몸의 온도가 빨리빨리 바뀌어? 천천히 바뀌어? 천천히 바뀌죠. 그치? 그래서 우리 몸속에 물이 많은 거야.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혈장 성분이죠. 자, 그다음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거 2번, 3번, 4번은 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야. 자,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4번 낮에는 내풍 밤에는 유풍. 이거 내가 묶어줬지. 원리가 똑같아.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원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들으세요. 자, 얘들아 잘 봐라.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릴까? 여기가 바닷가, 바다야. 여기는 누가 봐도 육지이죠. 됐죠? 그럼 여기 선생님이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동글동글 땡땡땡 이거 뭐 그린 거야? 태양 그린 거죠. 그럼 잘 봐.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그치? 이거 겁나 크고요. 이거 겁나 작아요. 나는 이거를 크게 그렸고 얘를 작게 그린 것 뿐이지 실제 얘가 겁나 크고 지구가 땅덩어리가 겁나 작아. 선생님 왜 이걸 크게 그리고 적게 그려? 원근법. 됐죠? 미술 시간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얘 입장에선 여기나 거기서 거기지. 어느 쪽이 월등하게 거리가 멀고 어느 쪽이 월등하게 거리가 가깝고 그런 거 없지. 그러면 태양에너지 받는 정도는 똑같아 틀려. 똑같지. 똑같은 열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어. 둘 중에 누가 온도 변화가 더 심하냐라는 거야. 바로 이 새끼예요. 이 육지 성분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져.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 유지 능력, 온도가 변하지 않는 능력, 이거 뛰어나다고 해, 형편없다고 해. 형편없지. 이거 비열 작은 새끼야. 이거 비열이 작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쟤에 비해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질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할 수 있지? 됐니?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잘 봐. 공식을 하나 쓸게요. 공식을 Q는 어떻게 해요? C, 암탑. 그쵸? 그럼 요거 Q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에너지 양, 열량. 됐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가 더 일정하다라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야, 니네 이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 육지 질량하고 바다 질량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지. 그치? 사실은 이 질량을 우리가 모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질량을 못 구하잖아. 그래서 요 C하고 M을 합해서 열용량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알겠어? 그래서 원래 원 공식은 뭐가 되는 줄 알아? Q는 C암탑, 그 다음 C하고 M을 곱하면 열용량이 나와. 그치? 그래서 C암용이라고 외우고, 그치? 그래서 Q는 C암탑, 용탁이라고 외우시는 거야. 이게 원공식이야. 원공식. 용탁이에요. 영탁이 아니야. 띠가 왜 거기서 나와? 당당당당 이거 아니야. 알겠어? 아니라. 자, 그래서 원래는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뭐 너희들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질량 같다고 놓게. 자, 그러면 질량 같아요. 그러면 C하고 델타 T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맞잖아. 그럼 반비례니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 작겠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 크겠고. 이 자식이 누구야? 바다. 이건 누구야? 육지. 그래서 이거 외워둬라. 외워둬라. 바다가 비열이 크다 작다? 크다. 바다는 비열이 크다. 바비라고 외우세요. 뭐라고? 바비. 다시 한번. 바다가 비열이 크죠? 바비. 이거 내년에 또 나오니까 외워놔.
알겠어? 바비야 바비. 알겠어? 니네 바비 하면 여학생들 알죠? 바비 인형. 어? 안 가지고 놀았어? 가지고 놀았어 안 가지고 놀았어? 한 번도 야 여학생이 기본 예의 아니야. 바비 인형 시리즈 옷도 입히고 막 이런 거. 너 성령 가지고 놀았어 안 가지고 놀았어? 바비 인형 안 가지고 놀았어? 콩순이 갖고 놀았지 콩순이. 콩순이의 주방 일기, 부엌 일기 뭐 이런 거. 그치? 오호 애국자일세. 재영이 들켰다. 그치? 너 들켰다. 너 어렸을 때 바비 인형 갖고 노는 거 들켰다. 그치? 눈빛이 흔들린 거 봤어. 자 아무튼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시작할게. 낮입니다. 뭐라고? 낮이에요. 낮이면 온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얘가 많이 올라가고 얘는 조금 올라가. 그럼 뻔해 보자. 번데기. 승현아 누가 고온이야? 육지하고 바다 중에. 육지가 고온이죠. 얘 고온. 얘는 뭐가 되겠어? 저온.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 여기 있는 공기는 뜨거운 공기죠. 그럼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그래서 얘는 아래에서 위로 공기가 막 올라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상승기류라고 해요. 바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막 내려와. 그럼 공기가 내려오니까 여기에 공기가 쌓이고 쏟아지지. 얘는 쌓일만 하면 날아가지.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고기압이라고.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저기압이라고 하겠지. 됐어? 되니? 그럼 여기는 공기가 무지장 많고 여기는 공기가 적어. 많고 적으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할까? 채워주기 하려고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바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바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다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은 항상 불어 들어오는 게 기준이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이라고 해. 이게 해풍이야. 됐어? 해풍이 부는 원리 알겠니? 됐어? 자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밤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 밤. 그럼 밤이 되면요. 얘 온도가 훅 떨어지지. 그치? 맞아? 근데 얘는 훅 떨어져 훅 안 떨어져. 훅 안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됐니? 이거 조금 더 얘기해 줄게. 잘 봐. 처음 온도가 똑같다고 치자. 처음 온도가 똑같다고 쳐. 그럼 처음 온도 똑같으면 얘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간 거야. 올라간 게. 쓱 올라가서 여긴 고온 여긴 저온. 이게 낮아. 밤이 되면 훅 떨어지죠? 얘는 요거밖에 안 떨어져.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고온이고 저온이지. 그치? 그러면 온도가 반대네? 그러면 여기가 고온이면 고온은 위로 가지 공기가. 저온은 아래로 가지 대리현상 때문에.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까? 여기가 고온이 되면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밤이 되면 해가 없어지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 이걸 무슨 풍이라고 해? 육풍이라고 하죠. 됐어? 그럼 해풍하고 육풍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해륙풍이라고 하는 거고 하루에 2번 낮과 밤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다. 됐습니까? 이게 해륙풍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 문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울 거야. 잘 봐. 이 해풍의 해자가 원래 무슨 해자야? 바다 해자죠. 근데 우린 바다 해자를 동음이의 뭔지 알죠?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이걸 태양이라고 생각해봐. 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 낮이네. 해가 없잖아. 밤이네. 게임 끝. 그치? 그 다음 바람 어디에서 불어요? 라고 하잖아.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해풍으로 쓴 거지.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그리고 하나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기온하고 기압은 반대예요. 알겠니? 중학교 과정까지. 거기는 뭐가 되겠어? 저온. 여기는 뭐가 되겠어? 고온이 돼요.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기압은 바다가 크고 그 다음 육지가 온도가 높다. 됐어? 자 이제 육풍을 말에서 뽑아내 봅시다. 자 육풍이란 말 해가 없네? 밤에 불겠죠? 그치?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불 거야. 그럼 육지에서 바다로 불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기압은 여기가 크지. 근데 온도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저온, 여기가 뭐가 돼요? 고온. 그래서 온도는 바다가 커. 맞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자 일단 문제. 낮에 바다보다 육지가 왜 고온이니? 육지가 겁나 뜨거워져서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치? 근데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밤일 때는 왜 바다가 고온입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멍충이가 있어. 멍충이. 자, 밤이 되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달로 바뀌지. 동아중 무슨 달이야? 이 새끼들 봐라. 성냥아 무슨 달이야?
딱 걸렸다. 그렇지, 조승달이죠. 자, 이 달이 돼 있지. 그렇지? 선생님, 달이 있으면 달빛에 가열된 거 아닐까요? 지랄 옆차기 하고 있네. 됐어? 달빛에 가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달빛은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안 떨어진 거야. 그치? 육지는 확 올라가서 확 떨어졌잖아. 그치? 처음 온도 똑같은데 이렇게 된 거지. 육지, 바다. 그치? 밤이 되면 이거밖에 안 된 거지. 됐어? 이거야. 비열이 크냐 작냐 그거고, 우리가 외울 땐 뭐라고 외우겠어? 바비. 됐어?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하루에 겁나 크게 나와. 이런 걸 뭐라고 해? 하루 중 온도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 일교차라고 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 일교차가 크다. 여기는 작다.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다. 1년 중 가장 더운 달의 평균 온도와 1년 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온도, 그 차이를 뭐라고 할까? 1년의 기온차. 맞아, 연교차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그건 연교차. 들어본 적 있죠? 지금 들어봤잖아. 선생님 여기서 나왔으면 귀를 꽂히는 거죠. 들어본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이야.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웠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이거 전부 뭐야? 이거 나온 얘기는 전부 뭐 쓰면 돼? 비열이 누가 더 커? 바다가 육지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바비. 바비. 자, 그래서 봐봐. 낮을 보니까 지금 봐봐. 공기가 아래로 가죠? 왜 아래로 가죠? 고기압. 얘는 위로 올라가죠? 저기압. 그 다음 요 바람이 해풍인 거야. 됐죠? 그 다음 뜨거운 건 아래로. 그치?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류. 바람은 대류현상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밤은 거꾸로니까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됐지? 자, 오른쪽. 자, 맨 밑에 6번입니다. 자,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라고 해야지. 왜? 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바비. 그 다음 사람의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잘 안 바뀌어요. 왜? 비열이 커. 뭐가 제일 많아? 물.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가 있잖아. 해풍, 밤에는 육풍이죠. 자, 그 다음 비열이 끝.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 그 뚝배기에 라면을 끓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쫄깃쫄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한 숟가락 먹고 두 번째 숟가락 드는 순간 우동으로 변해 있지. 그치? 세 숟가락 드는 순간 뭐가 돼 있습니까? 뚝뚝 끊어지겠지. 왜? 오랜 시간 동안 느근느근하잖아. 맞아요? 이게 비열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열이 큰 뚝배기는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 않는다. 이 뚝배기가 뭐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유지 능력이 뛰어나 델타 T가 작아요. 그러면 라면 같은 거에 딱 알맞는 냄비는 무슨 냄비? 양은 냄비. 노란색 있잖아. 그게 짱이야. 빨리 끓고 빨리 먹잖아. 넘겨. 자, 이제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열팽창이 나옵니다. 왜 안 넘어가? 됐어. 자, 열팽창. 지금부터 이제 열팽창을 배울 건데, 이 열팽창은요, 니들은 딱 두 개밖에 안 배워. 첫 번째 고체 열팽창, 액체 열팽창. 선생님, 기체 왜 안 배워요? 니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단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커지지. 모든 기체가 동일 비율로. 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 그래, 그게 기체 열팽창이야. 그래서 안 배워. 알겠어? 우리는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만 배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 뭐냐? 얘들아, 상태 변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태 변화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 여기 고체 물질이 있어. 자, 여기 액체 물질이 있어. 부피가 약간 크죠? 여기 기체 물질이 있어. 부피가 겁나 크지? 그죠? 그러면 이 고체 물질을 내가 뭐를 하면 액체를 만들 수 있지? 온도를 높이면. 그렇죠? 온도를 높이면 액체를 만들어. 그 다음 액체를 또 온도를 높이면 기체를 만들고, 기체를 온도를 낮추면 액체를 만들고, 액체를 또 온도를 낮추면 고체를 만들어. 물론 이렇게 바뀌는 애들도 있어. 맞아? 그래서 위쪽은 전부 가열이고요.
밑에는 냉각 효과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얘들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은 전부 뭐야? 상태 변화거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상태 변화가 아니라고 했지?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여기 있는 고체를 열을 가해. 됐어?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제자리 진동하던 애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서 살짝씩 멀어져. 됐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멀어지지. 그게 여기. 나는 그거 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상태 변화 전까지. 그래서 요 녀석한테 열 주면 부피가 살짝씩 증가해. 됐어? 이걸 뭐라고 해? 열팽창. 선생님, 열팽창은 가열만 있나요? 아니. 야, 생각해봐라. 가열했던 열을 다시 뺏어오면, 여기 있는 열을 뺏어오면 얘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질까? 살짝 줄어들까? 그렇지. 그것도 일종의 수축도 열팽창의 종류야. 마이너스 열팽창이니까. 알겠니? 이것도 열팽창이고 이것도 열팽창이야. 열을 주거니 받거니 이 자식이 열을 잃으면 쪼그라들고 열을 얻으면 커진다. 됐어? 열 받아서 부피가 살짝씩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열팽창이라고 해. 그 다음 상태가 아무튼 바뀌었어. 그 다음 액체에서만 따지는 거야. 액체를 가열하면 부피가 살짝씩 증가해. 이걸 뭐라고 한다? 액체 열팽창. 됐죠? 그 다음 또 열을 잃으면 액체의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것도 열팽창이야. 그 다음 기체는 열 받으면 얘네들은 조금씩 바뀌거든? 얘네들은 엄청나게 바뀌죠. 그래서 요 기체 시리즈는 중학교 1학년 때 샤를 법칙으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안 배움. 알겠어? 우리는 고체하고 액체만 배우고요. 미리 조금 알아둘 거. 이 세상에 있는 고체 물질과 액체 물질의 종류 다 똑같아. 다 틀려. 다 틀리지. 그래서 열팽창 정도도 다 틀려. 알겠니? 다 틀리다라는 거. 미리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열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미세하게나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열 흡수하면 증가, 열 방출하면 감소. 그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열팽창이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물질에 뭐를 가할 때? 열을 가할 때 1번 가열합니다. 그러면 그때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이거 열팽창이에요. 그럼 선생님, 왜? 열을 뺏으면요 길이나 부피가 그래도 증가하나요? 아니, 감소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열팽창, 일명 수축. 열 수축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씁니다. 열팽창은 빵빵해지는 거, 열 수축은 쪼그라드는 거. 됐죠? 동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열이 가해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요. 그럼 열을 많이 받으면 많이 멀어지겠죠. 그치? 그럼 많이 멀어지면 열팽창 정도가 크다고 해, 작다고 해?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 클수록 크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럼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는데 기체는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고체. 왜 고체가 제일 작아? 이유는 간단하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알겠니?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 두 개만 배우고요. 얘는 따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됐어? 여기서 있잖아, 샤를 법칙. 됐니? 자,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바로 이름하여 고체 열팽창이고요. 이 고체 열팽창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바이메탈이야.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거. 여기에서 니들이 정말 많이 틀린 거에 하나 나오거든. 얘들아, 열팽창하고 열전도하고 틀려요. 열팽창하고 열전도하고 틀려. 다시 한번, 열팽창하고 열전도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 열전도는 고체를 따라 열을 전달하는 수소죠. 열전도 실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와요. 금속이 3개가 있는데, 그치? 여기에다가 성냥개비를 올려놔. 촌농이 붙여서. 그 다음 한쪽을 가열을 해. 그러면 성냥개비가 떨어지는 시간이 다 똑같을까? 다 틀릴까? 다 틀리겠지. 그치? 어떤 놈은 1초마다 하나씩 떨어지고, 어떤 놈은 2초마다 떨어지고, 어떤 놈은 3초마다 떨어져. 그러면 1초마다 떨어지는 녀석이 열 전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됐어? 이거는 열 전도율이야. 열 팽창률은 열 받아서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혀 틀리다. 알겠니? 까먹지 마. 자, 그래서 고체 열 팽창하고 고체 열 전도하고 헷갈리지 말 것. 됐죠?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열에 의해서 고체가 길어지거나 부피가 빵빵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 고체 열 팽창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 이 현상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바이메탈이에요. 일명 자동 온도 조절 장치야. 너네 에어컨이나 뭐 히터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온도 25도를 맞춰 놓으면 25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죠? 딱 끊어지지. 히터라고 할게. 히터를 25도로 맞춰놔. 실내 온도를 25도보다 만약에 낮아? 그럼 어떻게 해? 작동하지. 바람 뜨거운 바람이 빵빵빵빵빵 나오지. 근데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어서 30도가 됐어. 갑자기 확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딱 끊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잘 들어. 전기가 25도 이하에서는 딱 붙어서 어떻게 돼? 전기가 흐르게 하고 25도가 넘어가면 이렇게 떨어져. 그럼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모든 전기가 흐를 때는 열이 발생하거든. 열 발생하면 열 때문에 전선을 구성하는 여기 있는 바이메탈이 늘어나는 정도가 다 틀려져. 그걸 가지고서 휘게 만드는 거야. 어떨 때는 딱 붙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요 장치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바이메탈이야.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바이메탈을 배울 건데 먼저 요거 좀 한번 보세요. 하나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놈, 하나는 큰 놈이야.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잘 봐라. 위에 있는 녀석은 작은 놈이고 밑에 있는 녀석은 큰 녀석이야. 얘 열 받으면 많이 늘어나고, 그치? 뜨는 거 아니야? 열 받으면 많이 늘어나고 열을 잃으면 많이 줄어들어. 그치? 이런 녀석이다. 이런 녀석. 그 다음 위에 있는 녀석은 열팽창 정도가 작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드는 녀석이야. 이런 녀석을 어떻게 한 거야? 붙인 거야. 맞아? 붙였어. 그러면 잘 봐. 붙였는데 잘 봐. 열을 가열했을 때 얘는 여기까지만 늘어나고 얘는 여기까지만 늘어나는 거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치? 한 몸이잖아. 한 몸이면 같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선생님 붙인 게 떨어진 거 아닐까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론상 얘는 많이 늘어나고 얘는 조금 늘어나야 되지. 이 그림이 맞아지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 휘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 휘어지면 돼. 근데 휘어지는 게 어떻게 휘어지느냐? 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러고 여기다 A, B 이렇게 써놓고 둘 중에 누가 열팽창 정도가 크냐 작냐 이런 걸 시험 문제 내거든. 이런 문제 나올 땐 당황하지 말고 니들은 무슨 짓거리 하면 되느냐? 얘들아, 따라서 그리는 걸 트레이서라고 하거든. 트레이스. 따라서 그리시면 돼. 잘 봐. 여기하고 여기를 그어봐. 이만한 길이 눈에 보이지? 그쵸?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봐. 이만한 길이 보이죠? 됐어? 보라돌이하고 빨갱이하고 누가 더 길어 보여? 빨갱이. 맞지? 이해됐니? 빨갱이가 더 길어 보이잖아. 그럼 많이 팽창한 거야. 많이 팽창했다는 얘기는 열 팽창률이 높다는 얘기야. 얘는 열 팽창률이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열하면 팽창해서 열 팽창해서 어느 쪽으로 휘어졌습니까? 이게 실문이야. 어느 쪽으로 휘어졌어?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졌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쪽으로 휜다. 맞아? 가열하면 그러면 거꾸로도 나온다. 거꾸로도. 그럼 얘가 위쪽으로 휘었잖아. 그럼 이걸 냉각시키면 다시 원상태 이거지. 맞잖아. 위로 휜 게 원상태 이게 되지. 냉각하면. 그러면 이거 냉각하게 되면 거꾸로 냉각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휘는 거야 이거? 큰 쪽으로 휘는 거죠. 반대니까. 맞아? 저거 넣어. 시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많이 휘려면 열 팽창률 차이가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커야 좋죠. 예를 들어서 얘 봐봐.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나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나. 야, 이거 그냥 거의 일직선이지. 아니면 살짝 위로 휘겠지. 근데 얘는 이만큼 늘어날 때 얘는 이만큼 늘어난대. 이거 누가 봐도 휘겠지. 그쵸? 맞아? 그래서 니들 어떤 녀석이 바이메탈로 좋으냐? 다른 말로 온도 변화에 민감하느냐라고 한다면 밑줄 쳐. 열 팽창 정도 차이가 클수록 많이 휘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온도 변화에 민감해. 온도에 민감하게 받는 거야. 온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확확 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하고 동의어가 뭐라겠어? 땡땡. 온도의 변화에 뭐라고? 민감이라고 쓰시면 돼요. 온도 변화에 민감.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걸 어떻게 써먹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온도 감지 조절 장치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뭐 쓰는 거야? 다리미죠. 다리미잖아, 다리미. 맞아? 그럼 다리미 지금 현재 봐봐. 현재는
작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 전선과 요 전선이 바이매트릭에서 이어져. 그럼 전기가 이렇게 통과하든지 이렇게 통과하든지 전기가 통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열받았어. 그럼 열받으면 더 이상 계속 열받으면 다리미가 녹을 수도 있지. 옷감이 탈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온도 한 200도가씩 올라갔으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하면 떨어뜨리게 해야 되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역할을 하느냐. 자,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다 그 덧칠 하시면 된다겠죠? 그 다음에 위에다 한번 덧칠하자. 내가 왜 덧칠하는 줄 알아? 안 덧칠하고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왠지 선생님 저는 느낌적인 느낌에서 위에 게 더 길어 보여요. 이럴까봐 그냥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열팽 정도가 누가 더 커? 아래가 크지. 위에는 작지. 이거 어느 쪽으로 휘어진 거야?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진 거지. 맞아요? 이렇게 휘어진 거야.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맞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온도를 넘어서 얘가 딱 떨어졌어. 그치? 온도가 떨어져 너무 떨어졌네.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밑으로 떨어지지. 밑으로 휘어지겠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오른쪽 화재 경보기입니다. 얘들아 이거 작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사이렌 울려 안 울려? 안 울려. 근데 만약에 바깥쪽에서 뿌리야 또는 파이어 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밑으로 탁 내려와야 되지. 그럼 밑으로 탁 내려오면 여기다가 직접 그려볼게. 그럼 얘는 이쪽으로 되고 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맞지? 아 이거 안 보고 여기서도 직접 알 수 있어. 아래보다 위가 더 크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게 큰 거, 밑에 있는 게 열팽 정도가 작은 거. 됐습니까? 여기다 한번 또 덧칠을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은 짧고요. 요 녀석은 크네요. 됐지? 어느 쪽으로 휜다고? 가열하면 항상 작은 쪽으로. 그래서 작은 쪽으로 휜다. 됐어? 이거 못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못 외우면 이걸 외워놔. 가열을 하면 작은 쪽으로 휘어요. 뭐라고? 가열을 하면 작은 쪽으로 휘어요. 라온아! 졸지 말고. 그래서 외울 때 가수가 아니라 가소야. 알겠니? 가소다. 잘 못 따지면 저런 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 고체 열팽창과 우리 생활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제 나오면 내가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외우더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한번 볼게. 얘들아 철근하고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왜 철근을 박느냐라는 얘기야. 이유가 있어. 자, 일반적인 물질들 고체들은요 열팽창률이 다 똑같아. 다 틀려. 다 틀리지. 저 새끼는 기가 막히게 똑같아. 내가 늘어나면 너도 늘어나. 알겠어? 되니? 자, 만약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시멘트가 열팽창률이 다르잖아?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콘크리트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철근은 뼈대고 콘크리트가 살입니다. 우리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뼈는 자라나는데 살이 안 자라나면 중간에 찢어지겠지. 그치? 맞아? 야, 여름철에 열받으면 저 철근 콘크리트의 열팽창률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뼈대가 눈에 보이지. 그럼 안전하겠니? 불안전하겠니? 불안전하지. 근데 쟤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 우와, 완벽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쓰는 거고 참고적으로 알려줄게. 이 콘크리트는요 이거엔 강해. 아래로 누르는 힘에는 강해. 옆에서 치는 힘엔 약해. 근데 철근은 옆에서 이거엔 강해. 미는 힘. 하지만 위에서 누르는 힘은 약해. 알겠어? 그러면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막으면 상호 보완적 관계 맞죠? 부족분을 메꿔주잖아. 일종의 뭐야? 공생. 맞지? 생물을 따지면 이런 관계야. 그래서 우리 건축물들 쓸 때 다 이거 쓰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 특정 모 건설사가 아파트 철근 그거 빼가지고서 안 넣어가지고 무너지고 막. 맞아? 새 아파트가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빼먹을 수 있잖아. 예전에 그거 알지? 뭐 저기 광주 한번 무너지고 대빵 무너지고 서울도 무너지고 막 무서워. 그 건설사 어딘지 알아요? 자, 얘기 안 했어 나. 자,
자, 이제 수업하자 이 얘기야. 난 얘기한 적 없어. 그래서 나 그 회사 되게 싫어해. 그 다음에 뭐 있어? 현. 난 현까지만 얘기했다. 그 두 개 회사 무서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대전 쪽이 둔산동 거기 지역에 그 두 개 회사가 대형 단지를 만들었거든. 완판됐어. 나 같으면 무서워서 안 들어가. 언제 무너질지 또 어떻게 알아? 맞아요? 야, 니네가 이미 분양받아가지고 마중에 사서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옆동이 무너졌대. 성령아, 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옆동 무너졌는데? 당장 나오지? 맞아? 어우, 난 무서워. 자, 그다음 유리병의 금속 뚜껑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니네들은 평상시 관심 없겠다. 야, 집에서 착한 아들, 착한 딸인 사람. 진짜? 너 설거지해? 거봐, 이씨, 착한 딸 아니네. 불효자네. 자, 우리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저희 집엔 식색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치? 자, 만약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네가 자취를 합니다. 자취를 하는데 식색이 따위는 없겠죠? 먹었으면 니들이 직접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릇이 포개졌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죠. 안에다가는 차가운 물을 집어넣고 바깥쪽에 뜨거운 물에다 담가 놓으면 안은 쪼그라들고 바깥쪽은 늘어나지. 빠질까 안 빠질까? 겁나 잘 빠지죠. 그렇죠? 이런 상식적인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냐? 자, 지금 현재 이 얘기예요. 유리병의 금속 뚜껑입니다. 자, 잘 들어. 지금 현재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 얘도 열팽창해야 하네요. 하죠. 뚜껑도 열팽창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요 뚜껑의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얘는 조금만 증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잘 봐. 니네가 저게 요게 안 돌려지는 이유가 뭐야? 잘 봐. 유리병에 뚜껑이 꽉 묻어있어 그런 거지. 그치? 근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뚜껑은 많이 늘어나고 요거는 살짝 늘어나. 그럼 틈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바로 이거야. 열팽창률이 누가 더 크기 때문에? 뚜껑이. 됐어? 됐니? 이건 써놔야지. 이거 열팽창 정도는 뚜껑이 유리병보다 커서 그래요. 유리병도 열팽창한다. 그럼 다리에 보면 또는 철도에 보면 이음새가 있어. 그 이음새 때문에 전철 같은 거 타다 보면 덜컥거려요. 맞아? 그 이음새가 왜 생겼느냐라는 거야. 얘네들도 열받으면 어떻게 돼? 휘어지죠. 그래서 봐봐. 만약에 일자로 만들었어.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휘어지지. 맞지? 무너지죠. 깨지거나. 그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늘어나 봤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더 이상 휘어지지 않겠지. 이런 게 틈이야. 이거 조심할 거. 나중에 여학생들 하이 신고 여기를 걸어 다니다가 꼭 박혀가지고 안 빠져서 굽 나가는 경우 봤어. 조심해라. 자, 그다음 오른쪽 가스관. 이 가스관도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열받으면 어떻게 돼? 휘어지죠.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만 만들었어. 곡선을 최소화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직선이 아까 요 다리처럼 휘어져. 휘어지면 어떻게 돼? 휘어지다 보면 깨질 수 있고 깨지다 보면 셀 수 있지.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꾸물어 놓으면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그치? 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고체 열팽창이 또 다른 예라고 돼 있어. 얘는 예하시면서 외우는 거야. 예하시면서 외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여기 볼게. 여름철이라고 있어. 자,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 여름철하고 겨울철 중에서 우리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전기줄을 설치를 할 거야. 그치? 이렇게 설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름에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 여름에는 상관없어. 겨울에는 요 깜댕이가 쪼그라들지. 딱 끊어져. 됐어? 그래서 실제 전기줄을 팽팽하게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야. 알겠어?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놨어. 그럼 여름에는 좀 더 늘어날 테지. 겨울에는 위로 바뀌어서 이렇게 팽팽해지겠지. 그치? 요 경계 사이에 그래서 늘어지게 우리가 설치하는 거야. 너네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에서 왜 전봇대를 팽팽하게 안 놨을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전봇대를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놓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전봇대가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컵이 커진다 했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차가운 유리컵. 집에서 만약 해보고 싶은 사람은요, 맥주컵 있을 거야. 아파트 드시는 맥주컵을 냉동실에 넣어놔. 냉동실에 한 2시간 정도 넣어놔. 그 다음 꺼내서 우리 물 있지, 100도씨 물에다 부어봐. 딱 깨져버려. 왜?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찐가니까. 알겠니? 됐어? 그러다가 뒤지겠지.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자, 철로 만든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아요. 진짜? 오케이? 그 다음 충치를 치료할 때 넣는 충전재, 이걸 뭐라 하냐? 아말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아말감. 근데 이 아말감도 웃긴 게 뭔지 알아? 체온하고 똑같이 바뀌어. 우리 치아도요, 뜨거운 물 먹잖아? 늘어나. 차가운 물 먹잖아? 쪼그라들어. 근데 아말감도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치아하고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들어. 니네 만약에 충치 치료할 때 충치를 다 걷어내고 구멍 뚫린 거 알지? 그 구멍 메꾸는 충전재. 이게 아말감이야. 맞아? 근데 치아는 늘어나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될까? 다시 새겠지. 다시 충치 생기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 대단한 녀석입니다. 자, 포개진 그릇 안 빠질 때는 안쪽에는 차가운 거, 바깥쪽은 뜨거운 거. 아까 얘기했었죠?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요건 따로 얘기 한번 해볼게. 금속과 금속고리의 열팽창이라고 돼 있어. 잘 봐라. 지금 꽉 끼었지. 이걸 통과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죠? 금속고는 뭐 하면 돼요? 냉각. 쪼그라들게. 요건 뭐 하면 되죠? 가열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속고리하고 금속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니들이 많이 뜨는 게 뭐냐? 금속구거든요. 금속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니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알아? 자, 여기 입자 있고 여기 입자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입자 있고 여기 입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열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얘가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잖아요. 얘도 멀어지고 얘도 멀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뭔지 이해돼? 틀렸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내가 싹 멀어집니다. 알겠니? 아내가 커지는 거다. 이거 많이 애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 개념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액체 열팽창이야. 자, 액체 열팽창. 자, 이 액체 열팽창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액체도 역시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거든. 일단 잘 봐라.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지는 거. 이걸 우리가 액체 열팽창이라고 해요. 됐니? 그런데 니네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이거 좀 고급입니다. 뭐라고? 고급이야. 자, 내가 이거를 가열할 거야. 뭐라고? 뭐 한다? 가열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관이야, 관. 온도계 아니야. 그럼 니네 알지? 물이 액체가 얇은 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지. 모세관 현상. 그래서 물이 부피가 여기라고 하자. 현재 그럼 가열하게 되면 이 부피가 위로 갈까 내려로 갈까? 위로 가겠지. 당연히 위로 가겠지.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물은 액체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가열을 하면 그 가열한 열이 누구한테 먼저 가냐? 여기 안에 있는 물한테 가냐? 액체한테 가냐? 아니요. 요 새끼한테 먼저 가지. 삼각 플라스크에. 맞아? 그래서 열받은 제일 첫 번째 녀석은 누구야? 삼각 플라스크야. 맞아? 그럼 삼각 플라스크가 열받으면 열팽창 해야 안 해요? 하죠? 살짝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에 눈금은 실제는 아래로 가. 살짝 내려가. 그런 다음에 얘가 뜨거워졌으면 얘하고 접촉한 요 액체한테 열 줘야 안 줘요? 주죠? 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뜨거워지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겠지. 됐어? 근데 니네들은 잘 봐. 액체가 열팽창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아야지. 처음이 여기 있으니까. 니들은 뭐만 봅니다? 처음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필기할 게 있어. 이게 필기는요, 어디 할 거냐? 오른쪽 147페이지 빈 공간 있죠?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고급이다. 액체 열팽창은 액체의 열팽창. 얘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잘 봐. 아까 그렸던 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관에
여기에 액체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처음 높이야. 처음 높이야. 그러면 이 처음 높이가 바로 올라가요? 내려갔다 올라가요? 내려갔다 올라오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요게 2등이죠. 됐어? 됐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우리는 액체 열팽창을 뭘로 잡아야 돼? 1번으로 잡아야 돼? 2번으로 잡아야 돼? 요거 3번으로 잡아야 돼. 액체가 열팽창한 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입니다. 몇 번? 2번. 그래서 이 액체 열팽창은 2번이고요. 이 1번 더하기 3번이잖아. 1번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1번을 용기팽창이라고 해요. 용기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용기팽창. 그 다음에 3번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겉보기팽창이라고. 뭐라고 한다? 겉보기팽창. 실제적으로는요. 여기 눈금이 15야. 여기가 14야. 여기가 20이야. 다시 한번. 여기가 14, 여기가 15, 여기가 20이야. 자, 부피 얼마 증가했어요? 5요? 아니에요. 얼마 증가가? 증가한 거야? 6. 왜? 내려가서 여기까지니까. 그치? 됐니? 그렇게 따지는 거다. 그래서 액체 열팽창 관찰할 때는 눈금이 살짝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온도계 속 액체. 이게 보통 수은 같은 거, 알코올 같은 거 많이 쓰거든? 야, 하고만한 액체 중에 왜 수은이나 알코올을 쓸까? 온도 변화에 민감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온도가 1도 바뀌면 한 칸 올라간다고 시작. 2도 바뀌면 두 칸. 3도 바뀌면 세 칸. 일정한 부피 변화가 있어, 온도에. 됐어? 그래서 수은이나 뭘 사용하는 거야? 알코올을 쓰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온도계 속의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 즉 부피가 증가해서 눈금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부피가 수축해서 눈금이 내려간대. 자, 얘 열에 민감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이나 수은을 사용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료수병. 자, 음료수병을 보면은요. 아, 진짜 개 짜증나는데. 니네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살 때, 그치? 유리병도 그렇고 PET병도 그렇고 병을 하나 그리면 콜라가 여기 끝까지 채워져 있니? 이렇게 채워져 있지. 근데 웃긴 거, 옛날보다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못 봤니? 특히 1.5리터짜리들 보면은요, 옛날엔 그래도 여기 요 부분 적었거든. 지금 한 이만큼 많아진 느낌이야. 아, 너는 별로 관심 없구나. 그치? 자, 아무튼 이게 왜 있냐 이거지. 얘 여름에 열받으면 뭐가 되죠? 부피가 커지지. 물론 용기도 부피가 커지지만 액체도 부피가 커질 거야. 근데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했지.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터지겠지. 그거 막으려고. 또 있어. 겨울철에 음료수의 주성분이 뭐야? 물이죠. 물은 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부피가 커지죠. 그럼 꽉 차 있으면 이 병이나 PET병 터지지. 그거 막으려고. 이해되니?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료수병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이건 여름에도 터질 수 있고 겨울에도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너무 빈 공간이 많아졌다. 개 짜증 난다. 자, 넘겨. 야, 넘어가. 네. 7번입니다. 얘들아, 미리 좀 얘기 좀 할 건데요. 시험을 늦게 보는 간편 같은 경우는 요거 뒤에 있는 문제풀이 수업은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영상으로 찍어 놓을 거고, 그 영상 찍은 거는 나머지 애들은 좀 빨리 보는 애들은 영상을 봐. 알겠어? 영상을 봐야 돼. 영상 보게끔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동아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숙제 냈는데, 숙제를 뒤쪽 문제풀이 숙제를 내는데 숙제를 해서 와야 돼. 해서. 알겠니? 그래서 미리미리 숙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숙제를 수요일에 갖고 와. 알겠어? 뒤에 문제 풀어서 갖고 와. 그걸 보고 숙제했구나 할 거야. 자, 7번.
자, 고체에 열을 가하면 뭐가 높아져? 온도. 그 다음 입자의 운동이 활발.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 그래서 고체가 뭐가? 부피가 증가하겠죠. 이걸 뭐라고 해? 열팽창. 자, 그 다음 8번. 이건 뭐만 하면 된다겠어? 덧칠해. 그렇죠? 덧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크네. 얘가 크네. 얘가 크네. 그럼 정답 나왔지. 누가 더 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고 B네.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 냅니다. 바이메탈에 사용하려고 금속 두 개를 내가 취할 겁니다. 어떤 놈과 어떤 놈을 조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A랑 B. 그럼 A와 B를 묶었어. A와 B를 합쳤어. 바이메탈 만들었어. 그치? 가열했어. 어느 쪽으로 휘어요? B쪽. 왜? 가소. 그치? 그럼 냉각에서 어느 쪽으로 휘어요? A쪽. 됐지? 이렇게 응용하면 됩니다. 자, 9번.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그치? 틈이 좁혀지면서 휘어지는 거 방지. 불 위에 둔 냄비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건 전도입니다. 내가 뭐라겠어? 전도하고 열팽창하고 다르다고 했죠? 전기줄이 여름철엔 늘어지고 니들 피부처럼 겨울철엔 팽팽 맞죠?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차가워지는 거 이거 열평형이에요. 이거 뭐에 해당된다? 열평형. 틀렸죠? 자 10번입니다. 10도씨인 찬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봐. 유리관 안에 액체가 요만큼 있어. 그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럼 열은 항상 이렇게 이동하지. 맞잖아. 그치? 언제까지 이동해?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열평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 되면 요거하고 요쪽은 온도가 같을 거야. 그때까지 이 녀석은 부피가 증가할 건데 문제 바로 증가해? 아니에요. 실제는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자 1번 유리관 속 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맞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입자운동 활발 맞아요. 플라스크 안 물의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했어. 플라스크 안에 있던 애가 유리관을 따라 올라가니까. 맞죠? 그 다음 열은 수조의 물에서 삼각 플라스크라고 돼 있네. 맞네요. 왜 늘어나? 야 뜨거운 물에 담겨놨으면 얘가 뜨거워지잖아.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이쪽을 따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왜 늘어나? 야 만약에 물이 10g이야. 그래도 10g이야. 부피만 증가한 거지. 맞잖아. 줄어든다는 말이 안 되지. 아 이거 유리관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삼각 플라스크는 줄어들지. 그치? 유리관이 부피가 증가한다. 왜 안 넘어가? 에이. 이거 했지? 자 고체와 액체 열팽창 보자. 자 실험 1번 고체 열팽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금속맛대 알구철을 집어넣지. 그치? 그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잘 봐라. 현재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속막대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한쪽을 가열해. 뭐 여기를 가열해도 상관없어. 열이 전도되는 거 맞지? 전도된 다음에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 있는 눈금을 미는 거야. 여기 눈금을 얘가 쓱 밀면 돌아가겠지.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부피가 많이 바뀌었다, 길이가 많이 팽창했다, 그런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0점 여기서부터 해서 철 이만큼, 그 다음 구리 이만큼, 그 다음 알루미늄 이만큼. 누가 제일 짱이야? 알루미늄. 맞죠? 알루미늄 짱? 그래서 알구철이야. 근데 내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거는 고체 열팽창이지. 열 전도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고체의 열팽창이 큰 녀석은 알구철이다.
아, 고체의 종류마다 열 팽창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바이메탈 만들고 싶어. 누구하고 누구 써야 돼? 알철. 그럼 가열을 해. 어느 쪽으로 휘어져? 철. 됐지? 자, 그 다음 액체 열팽창입니다. 자, 에탄올하고 물 똑같은 녀석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 근데 처음 높이는 같게 만들었지. 그치? 그럼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누구부터 가열돼? 플라스크부터. 맞아요? 그럼 플라스크가 가열돼서 플라스크가 커지니까 살짝 내려가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열받고 열받으니까 증가하는데 이 새끼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처음 높이는 여기였는데. 그쵸? 여기. 자, 이거 선생님이 원래 그린 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이거? 겉보기 팽창이지. 사실은 이렇게 따져야 되지. 맞아요? 그럼 열팽창 정도가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이 새끼가 크고 얘가 작구나.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액체도 열받으면 열팽창한다. 두 번째, 열팽창 정도는 액체의 종류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고체와 액체는 열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을 하죠. 자, 2번 고체의 열팽창 정도는 알구철, 액체의 열팽창 정도는 에탄올이 크다. 밑으로. 위 실험에서 고체와 액체를 가열할 때 입자 운동 활발, 그다음 입자 사이의 거리도 증가하죠. 이게 열팽창의 정도 그 이유입니다. 넘겨. 왜 이렇게 안 돼? 끝났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있는 유제 파트하고 여기 있는 거는 미리미리 풀어 놓으세요. 관평도 그렇고 그다음 다른 학교도 그렇고 다 미리미리 풀어 놓으시고 동화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거 검사할 거니까 해가지고 와. 알았어? 끝. 가세요.